2025학년도 충남외고 상반기 신입생 입학 전형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6월 말부터 시작해서 8월이 되어야 모집 전형의 승인이 완료되는 만큼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큰 틀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아니라는 이름을 붙여 안내드리고 확정 내용이 나오면 학교 모집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교 신입생 선발 방식인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남외고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고입은 전형 시기에 따라 전기와 후기로 나뉘는데요. 전기는 특성화고와 예술계열, 체육계열, 그리고 과학고가 포함되어 있고 후기에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그리고 일반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은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과정과 결과, 그리고 인성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 전형입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제2 외국어 활용 능력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교과 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 면접 등 교과 지식 축적을 목적으로 한 전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충남외고의 모집 방법은 학과별 모집으로 영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베트남어과 중에 하나의 학과를 선택하시고 일반, 사회통합, 국가유공자, 특례 중 하나의 전형만을 선택해서 지원하셔야 합니다. 학과와 전형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또한 지원 접수가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접수가 등록되면 변경이 불가한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1학과는 충남과 외고가 소재하지 않는 광역시도 학생들을 모집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 강원 외고가 농촌형 자율고로 전환되어서 모집 대상에 강원도가 추가되었습니다. 베트남어과는 전국 모집이므로 어느 지역 학생이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은 제일 오른쪽 박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교육감 전형의 고등학교에 동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 지원이라는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교육감 전형 지역 학군과 학교장 전형 지역 학군으로 구분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 전형 지역 학군, 즉 평준화 지역인 천안, 아산, 세종, 광주와 같은 지역 학생들은 본인 지역 학군의 일반고와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1지망에 충남 외고를 쓰고 2지망부터 본인 지역 학군의 일반고에 동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지망에 쓴 충남 외고에 합격하면 2지망부터 쓴 일반고 배정은 해당 사항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1지망에서 불합격하면 2지망부터 차례로 내려가면서 어느 지망에선가 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2지망으로 지원하고 싶은 학교의 경우 이 학교를 1지망으로 지원하는 학생들로 이미 정원이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지망의 학교를 2지망에서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꼭 생각해 두셔야겠습니다. 이번 선택지는 1지망의 충남 외고를 쓰고 2지망부터 배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불합격했을 경우에 모집정원 미충원학교 추가 모집에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역 일반고에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친구들은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 세종, 광주 등과 같이 교육감 전형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학교장 전형, 즉 비평준화 지역은 1지망에 충남 외고를 선택하여 지원하신 경우 본인 지역 일반고에는 동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1지망에 충남 외고를 썼을 경우에 2지망부터는 천안 소재의 일반고에 동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지망에 쓴 충남 외고에 합격하면 2지망부터 쓴 천안 소재 일반고 배정은 해당 사항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1지망에서 불합격하면 2지망부터 차례로 내려가면서 어느 지망에선가 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안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고려를 해야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은 고민을 더 많이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번 선택지는 일지망으로 충남 외고를 선택한 후에 동시 지원을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충남 외고에 불합격했을 경우에는 모집정원 및 중원학교 추가 모집에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평준화 지역 학생들은 큰 망설임 없이 거의 1번 선택지를 선택하실 것 같은데요. 비평준화 지역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선택지에 대한 고민이 아주 많으실 것 같습니다. 미충원학교 추가 모집을 기대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들을 잘 고려하셔서 선택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동시지원의 선택 문제가 외고의 저희 학교 지원에 있어 가장 큰 고민이 된다는 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강한 의지와 합리적인 판단으로 지원을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고민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 단단해지고 한 번 더 성장하는 아이들을 직접 봐왔기 때문에 이 과정의 가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 또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을 통해 2024학년도 17기 신입생 지역별 지원 인원을 나타내는 원형 그래프를 보고 계십니다. 올해 입학한 17기 신입생의 경우에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동시지원의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천안, 아산에 이어 약 20%에 달하는 비평준화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충남 외고에 소신 지원하여 합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안 소재 고등학교에만 동시 지원이 가능한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은 간절함이 큰 만큼 더 많이 노력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입학 후에도 역시나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더욱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그 외 지역은 세종시가 6명, 기타 타시도, 검정고시, 해외중학교 졸업자까지 합해서 10명으로 작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집학과와 인원입니다. 영어과 세학급, 중국어과 두학급, 일본어과 베트남어과 각각 한 학급으로 총 7개 학급이며 학급당 20명씩 140명을 정원 내 인원으로 선발합니다. 정원 내 인원 140명에는 일반 전형 108명, 베트남어과에만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 전형 4명, 학과별 정원의 20%인 사회통합 전형 2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부분은 학과별 정원의 20%인 사회통합 전형 선발에 있어 지원자가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 미달 인원의 50%까지 일반 전형으로 충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집 정원이 10명인데 지원자가 8명일 경우에 지원 미달 인원인 2명의 50%에 해당하는 1명은 일반 전형으로 충원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환산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처리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원의 모집으로는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학과별 1명씩 총 4명, 특례 입학 대상자 전형 학과별 1명씩 총 4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통합 전형입니다. 사회통합 전형은 기회균등 전형과 사회다양성 전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회균등 전형은 공동지원 자격을 충족하고 화면 왼쪽에 6가지 항목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기회균등 전형은 사회통합 전형 인원의 50% 우선 선발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다양성 전형은 공통지원 자격을 충족하고 오른쪽 17가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다양성 전형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다자녀 가정 자녀였습니다.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첫째 자녀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점은 17개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소득 8분의 2 이하 가정에 해당되어야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소득 8분위, 즉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로 가건수에 따른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입 평균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의 학생이 해당되겠습니다. 가구
가분수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록된 모든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사회통합 전형은 지원 유형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사회통합 전형 지원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서류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로만 듣고 자격 여부를 판단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해당 제출 서류 발급이 가능한지 등의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025학년도 기준 중위소득 160%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를 보고 계십니다. 가구원수와 소득원의 건강보험료를 잘 합산하셔서 이 표에 적힌 금액 이하로 납부하고 계시면 소득 8분의 2 이하 가정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실 때는 가족 내 다양한 상황에 대한 부가 설명을 꼭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과 특례 입학 대상자 전형은 학과별 1명씩 선발하고 있는데요. 이 중 특례 입학 전형은 2단계 면접 전형만 실시합니다. 단, 면접만 보는 만큼 일반 전형 지원자 중 최하위 면접자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지원자는 1단계와 2단계 전형을 치르게 됩니다. 1단계는 영어 내신과 출결, 2단계는 1단계 점수에 면접 점수를 더하여 최종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1단계 영어 내신 산출 방법입니다. 2학년 1, 2학기, 3학년 1, 2학기 총 4학기의 영어 성취도만 내신 산출 자료에 반영합니다. 원점수, 표준 편차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취도가 A일 경우 환산점이 40점이므로 총 4학기 모두 A인 학생은 1단계 점수 160점이 됩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으니까 영어 성적만큼은 꼭 성취도 A를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1단계 160점 만점에서 미인정 출결이 있으면 감점이 되는데요. 미인정 결석은 마이너스 1점,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는 모든 학년을 합하여서 3회를 1일로 환산합니다. 질병 및 기타 결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1단계 동점자 처리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 1.5배수를 선발하는데요. 모집 정원의 1.5배수를 넘어선 경우에 3학년 2학기 국어, 3학년 2학기 사회, 3학년 1학기 국어, 3학년 1학기 사회 순으로 국어와 사회의 성취도 수준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것은 2단계 면접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데 있어 정원의 1.5배수를 넘어선 경우를 대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국어와 사회의 성취도가 조금 낮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단계 전형의 주요 평가 항목은 영어 내신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2단계 면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면접은 자기주도 학습 영역 32점, 인성 영역 8점으로 총 40점 만점입니다. 면접 40점에 1단계 160점을 더한 총 200점 만점 중 몇 점을 받았는지에 따라 합격이 결정됩니다.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면접관 3인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문제를 출제하여 질문합니다. 자기소개서 항목별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자기소개서를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면 크게 부담스러운 내용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솜씨가 아니라 각 항목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입니다. 학생답게 솔직하게 그리고 자신의 역량이 잘 드러나게 쓴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면접 전형 안내입니다. 작년까지는 통상 공통문제 1개에서 2개, 개별문항 2개에서 3개를 부여했는데요. 올해 면접 전형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아직 미정입니다. 협의를 거쳐서 8월 이후 모집 요강이 확정된 이후에 상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문항은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문제이고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별 문항은 자소서와 생기부를 근거로 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남외고 공식 유튜브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면접 형식과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어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합격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2023년, 2024년도 평균 합격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1학년 신입생의 경우에 영어과 일본어과 베트남어과 일반 전형은 160점으로 2학년, 3학년 영어 성취도가 모두 A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어과 일반 전형과 영중일배 사회통합의 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 A가 아닌 학생도 합격을 하였습니다. 영어 성취도가 B가 있는 경우 최근 4년의 입결 평균 점수를 공개하고 있고 또한 원서 접수 마감 일정 시간 전까지 경쟁률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과 선택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지만 매해 지원자 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형별 평균 점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균 점수라는 것은 한두 명의 점수로도 변동이 크게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쟁률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올해 신입생의 경우 영어과 1.56대 1, 중국어과 1.53대 1, 일본어과 1.44대 1, 베트남어과 1.58대 1의 경쟁률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3학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크게 높아졌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 전형 또한 2023학년도에 비해 올해는 경쟁률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함께 살펴본 영어 내신 점수처럼 경쟁률 또한 해마다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쟁률 추이가 매해 아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통계에 집중하시기보다는 본인의 소신대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고라서 혹시 교육비가 비싸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본교는 공립학교로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이 없습니다. 다만 기숙사생은 기숙사비와 급식비를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화면과 같습니다. 지원 희망자들의 관심학과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았는데요. 사전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데이터로 관심학과 비율을 계산해 본 결과 영어과 65%, 중국어과 12, 일본어과 15, 베트남어과 8%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앞서 우리 홍보대사 학생들이 소개한 바와 같이 영어과 아시아과의 차이는 1전공어냐 2전공어냐에 따른 전공어 시수 차이뿐이라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시아학과 쪽을 전공학과로 선택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충남외고가 좋은 학교라는 증거를 세 가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학 진학 이후에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는 학교라고 졸업생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생활해 보니까 충남외고에서 3년 동안의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이 마치 예비대학 생활 같았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졸업 이후 진가를 알 수 있는 학교라고 말합니다. 둘째, 합격과 불합격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그런 부담까지 있는 학교를 한 가정에서 둘 이상을 보낸다는 것은 좋은 학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첫째를 보내보니 아이의 성장이 눈에 보였다. 그래서 둘째도 보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셋째, 이건 정말 요즘 말로 찐으로 좋다는 증거 아닐까 합니다. 추천한 이유는 조금씩 달랐지만 결국은 아이의 성장 때문이었습니다. 잘하기를 바라기보다 많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충남외고를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저는 교학상장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충남외고에 들어와서 함께 학문을 탐구하고 인생을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며 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충남외고 교육가족은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성장을 돕고 꿈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교학상장의 꿈을 이루고 함께 성장하는 그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상반기 입학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